안녕. 어, 두 번째 날이네. 이걸 녹화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야. 왜냐면 귀찮았거든. 귀찮아서. 아, 오늘은 회사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그냥 유튜브 동영상 보고 뭐 그러면서 좀 노닥거리다가 어, 음, 밥도 간단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에 지금 10시 33분이거든. 어제보단 좀 많이 늦게 녹화를 시작하네. 요즘 회사가 야근이 좀 덜해서 물론 그래도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었더만 그래도 조금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네. 오늘은 저희 스케일링을 받았거든. 그 치과 가서 그저께. 근데 예전에 그 교정을 했었는데 뒤에 붙여놓는 유리장치가 있거든. 이게 줄 하나, 철줄 하나, 철심 하나가 쭉 뒤로 이빨 뒤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래로. 근데 그게 일부가 떨어져서 그걸 붙이러 갔더니 치석이 어마어마하다고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도 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단순히 영업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근데 좀만 건드려도 피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치석이 좀 쌓여있었나 봐. 더럽게. 그래서 오늘 그 스케일링을 받았지. 근데 스케일링 다 받고 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연마제 같은 걸 넣더니 막 이를 닦아주겠다고 막 닦아주는 거야. 어어 하다 당했는데 되게 당황스럽지. 왜 이를 닦아주는 것도 그냥 이 칫솔 닦아주라 그랬는데 갑자기 연마제 같은 걸 넣고선 하면서 이게 그 연마제는 아니고 뭐 음식 덜 달라붙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마제지 뭐. 매끈매끈하게 표면을 만드는 건 연마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찝찝했는데 할 때 찝찝하고 계속 모래 씹히듯이 의적의적 씹히는 거야. 진짜 1시간 동안 씹히더라고 진짜. 계속 물 헹궈내는데도. 중간에 내가 딱 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만할까요 그랬는데 그냥 그만할 걸. 또 그냥 이상한 또 생각하다가 그냥 하시죠 그랬는데 역시 사람이 찜찜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 그나저나 이 카메라의 좌우 반전은 참 적응이 안 된다. 다음 시간엔 저화질로 한번 찍어보려고. 적응 안 되네. 오늘은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아. 나도 오늘 좀 피곤해서. 어저께도 12시 전에 자려고 했으나 1시 넘어 잤지. 어, 매번 이러는 것 같아. 좀 빨리 자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얘기들이 매번 매 회마다 이제 술술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좀 기력이 없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요즘 조금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음, 뭐가 있을까? 할 얘기가? 댓글로 달아주면은 그걸 한번 반영해 볼게. 어, 소재가 고갈도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멍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반쯤? 그래서 왠지 추천을 받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지 뭐. 근데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어, 아니어도 제안을 줬으니까 이거 이래서 아닙니다라고 지금은 뭐 댓글이 거의 달리지도 않을 테니까 아 이거는 이래서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하실 분들은 제안을 해보세요. 아, 아 내가 머리가 점점 벗겨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이마가 나 지금도 이마가 넓은 편이 아니긴 해. 넓은 편인가? 얼굴이 조금 긴 편이라 좁아 보이는 건가? 어쨌든 이게 옛날엔 더 이마가 좁았거든. 근데 이마가 점점 넓어지네. 그래서 머리도 좀 가늘어지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마가 점점 넓어져서 내 느낌에 넓어진 것 같아 실제로도. 그래서 좀 머리도 좀 가늘어지고 머리가 엄청 두꺼웠거든. 막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 셰프들 끼는 그 하얀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는 분들 있었어. 혹 가다 보면. 그때 내 20대 때는 그 머리카락이 걸 뚫고 들어갔거든. 바늘처럼 막. 그 구형탄 머리라고 뭐 안 바른 거 그냥 완전히 이게 확 쓰는 머리 있잖아.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 근데 뭐 그건 편한데 이마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게 이건 폐병은 아니고 몸살이 걸려서 몸살이 난다. 제 몸살기가 좀 있기도 하고 목감기가 걸려서 그래. 목감기가. 물 좀 먹어. 아, 뭐 어쨌든 그래서 좀 고민이야. 탈모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이거 탈모 탈모 클리닉 한번 서칭해 볼까 막 고민했었거든. 늦기 전에 뭐 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하네. 남자들은 고민 많이 하지. 나는 사실 그런 이런 고민 안 하고 살거든. 난 숱도 엄청 많고 두껍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흔이 코앞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네. 그렇다고 이제 머리 안 좋은 드라이나 뭐 난 포마드를 바르긴 하는데 포마드나 이런 거 안 바를 순 없잖아. 포마드 머리 같지가 않지 막. 그냥 막 두껍고 이래가지고 앞에는 벗겨져 가는 것 같은데 머릿결은 여전히 두꺼워서. 근데 점점 넓어지는 게 막 느껴져서 매달 이마가 좀씩. 어쨌든 뭐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뭐 머리 안 좋은 것들 안 할 수도 없어. 안 하면 또 너무 추리하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 손질을 잘 못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쁘지가 않잖아. 물론 이제 저녁이라 확 주저앉은 것도 있지만 아침에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 특히나 오늘은 좀 대충 하기도 했지만 늦을까봐. 뭐 늦으니까 막 드라이기 쭉 하고 그냥 머리 툭 해서 그냥 김장 버무리듯이 막 그냥 겉절이 버무리듯이 그냥 버무리고 그냥 갔거든. 아, 옛날에 그럼 난리 났는데 지금은 머리가 좀 힘이 없어져서 어, 그렇게 해도 좀 그나마 좀 괜찮긴 하네. 옛날엔 그랬으면 정말 다시 다 떴거든. 30분 뒤에 다시 확 떠 다시 막 옆머리가 이만큼씩. 뭐 왠지 내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드는데 뭐 유튜브 보니까 잘생긴 사람만 하는 건 아닌데 뭐 그 우리들 주위에 모든 사람이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꼭 잘생겨만 되는 건 아니니까 잘생기면 좋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내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어. 첫 번째 영상에서 마이크를 되게 뒤로 놓고 했더니 잘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 이게 내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놓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 맞다, 이거 핸드폰으로 다음번에 촬영해야지 해놓고서 또 이걸로 촬영하고 있네. 다음번에 핸드폰으로 한번 촬영해볼까. 내가 유튜버를 뭐 다른 주제로 해보려고 막 장비들을 몇십만 원어치 구매를 했었거든. 한 60몇만 원어치인가 이것저것 다 했어. 근데 한 60만 원어치 되겠다. 근데 결국 거의 뭐 60만 원은 안 되나? 60만 원은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럭저럭 뭐 4, 50만 원어치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창업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잡 중에 하나로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창업 준비했을 때 이것도 잡 중에 하나로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직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꺼내다 쓰는데 묵혀놨다가 그 조명을 잘 때릴 줄 몰라서 그런지 불편해. 그래서 그냥 조명을 지금 대충 그냥 천장에다 쐈거든. 천장에 쏘면 이게 반사로 내려오니까 좀 더 부드럽게 빛이 떨어지는데 이제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왜 조명 위에 우산 씌워놓고 이제 위로 때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 왜 우산 같은 거 씌워놓고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인데 그냥 그것도 좀 조정을 해서 천장 가까이 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대충 했어. 귀찮아서. 진짜 귀찮아서. 근데 나한테 바로 쏘려고 하니까 얼굴은 뭐 지금 조금 약간 밝아지긴 하겠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무슨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화보처럼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 찍는 게 제일 낫게 나오더라고. 좋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뭐 이런 시커먼 아저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재밌게 봐줄지는 모르겠네. 음, 어저께도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뭐 편집을 해보려고 했어. 편집이 아니라 이제 색 보정하고 음량 사운드 증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어가지고 전에 할 줄 알았는데 그 컴퓨터에 깔려있긴 한데 아씨 하는데 다 했는데 이상하게 저장이 안 되냐 그게 그 동영상이. 막 그래서 어저께 피곤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냥 올렸어. 뭐 원본 파일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어. 아마 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 편집도 안 하고 그 찍은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뭐 난리야 뭐씨 별별 별별 모습 다 들어있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아 근데 이게 채널 소개가 첫 번째 영상에 들어있어서 그걸 나중에라도 뭐 지울지 안 지울지 모르겠어. 흑역사라서 지울 수도 있지. 아 아무튼 내 채널에 오시는 분들 반가웠고요. 심지어 구글에 유튜브에 내 채널 무슨 그 이미지도 바꿨는데 왜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할만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주말에 시간 날 때 한번 봐야지. 이 소리는 집에서 내가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가 지장 그 대형 견용 그 케이지를 와이프가 산다고 그래서 샀어. 그래가지고 몇 년 됐지. 걔를 거기다 넣어놓거든. 대형 견용 엄청 넓지 걔한테는. 그런데 걔가 이제 그걸 긁는 소리야 손톱으로. 어 그래가지고 뭐 나가고 싶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냥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얘를 풀어놓으면 내가 이 방송을 못하거든. 전선 다 갉아먹어서. 전선 엄청 갉아먹지. 일단 이어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얘를 풀어놨다. 그러면 치사율은 한 30% 된다고 봐야 돼. 그냥 갉아먹는 거지. 얘도 이제 중장년으로 접어들면서 좀 덜 갉아먹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아기 때는 거의 백발백중이었어. 한 두어 시간 내비두면 바로 사망. 이어폰 바로 사망. 노트북 줄 사망. 드라이 줄 사망. 줄이란 줄은 다 사망. 줄만 먹고 사는 줄. 뭐 걱정되더라고. 줄이 상한 것도 상한 건데 얘가 잘못될까봐. 그걸 삼키는 건지 뱉는 건지 우리가 못 보니까. 그 피복도 그런데 그 안에 에나멜 선들은 그거는 불이나 막 이런 금속 그 날카롭잖아. 그치 그게 얇은 줄 금속 줄이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잘 살아있어. 건강하게. 먹진 않고 뱉었는지 똥으로 나오는 건 못 봤는데 지금도 뭐 뻑하면 뭐 저희 수면 바지 같은 거 깔아놨거든. 밑에 푹신하게 잘 그러니까 마약방석처럼. 마약방석 같은 거를 나는 원했는데 와이프가 엉뚱한 걸 마약방석이라고 우기면서 사왔는데 뜯어먹어가지고 또 너덜너덜 걸레가 돼서 버렸고, 수면 바지를 밑에 깔아놨는데 그것도 마약방석 재질이 같잖아. 근데 그것도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먹진 않고 뱉는 것 같은데 처음에 못 뜯는 게 좀 걱정되지. 애완동물이나 애기나 그런 면들이 항상 걱정되는 것 같아.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눈에 닿고 입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되지. 애기나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 보고 있으면. 그치, 항상 걱정이지 그게. 근데 뭐 어쩌겠어. 케어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러네. 오늘은 별로 뭐 하, 하자고 들면 할 얘기야 당연히 많겠지만 뭔가 좀 그래. 음, 그냥 나는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도 좋고 주변에 형, 동생, 뭐 오빠, 뭐 자식 벌레는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중에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뭐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이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좀 더 상호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나저나 이거 그나마 얼굴 좀 괜찮게 보려면 일찍 자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옛날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맨날 까칠한 모습만 보여가지고 이거 미안하네. 내 뒤에 벽에 막 이거 막 줄고 있는 것들은 내 딸 소담이가 막 크레파스로 막 그린 거야. 색연필로. 이게 뭐
집이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 뭐 내 딸이 한 거니까 사랑스럽지. 이 소리도 역시 얘가 지금 베란다 옆에 있는 거실이라 그 자기 먹이통 입으로 들었다 놨다 막 패댕겨 치고 이렇게 하는, 토끼가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이름이 콩이야, 콩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 콩이라고 져서 콩알 만하다고. 근데 처음 샀을 때 되게 조그맸거든. 뭐 지금도 작지만 언제 보여줄 날 있겠지. 근데 좀 마음이 지금도 그 콩이라는 이름을 좀 짠한 게, 와이프가 아기를 낳으면 원래 그 태명으로 지으려고 했던 게 콩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대 옛날부터. 근데 그 말 듣는데 좀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토끼를 키우자고 떼쓰다시피 해서 홈프로세스 데려온 애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토끼를 키웠었어, 한 20년 전쯤에. 근데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일찍 죽었단 말이야, 새끼 때. 그래서 다시는 토끼를 안 키우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너무 똑똑했거든. 사람 계속 쫓아다니고 누워있으면 배 위로 탁 올라오고. 그래서 너무 난 걔가 마음에 이게 짐처럼 있지만 미안한 감정이 태산이지만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얘를 이제 입양을 한 거지. 근데 얘는 전혀 반대 성향이야. 굉장히 주체적, 자주적이고 그 뭐라지? 자주라기보다는 뭐라지? 지멋대로지, 지멋대로. 사람 별로 안 따라. 그러니까 지가 콩으로 아니 콩이 뭐야? 이제 뭐야, 코로 사람을 톡톡 치는 게 토끼한테 안녕이라는 의인사래. 근데 얘는 그냥 톡톡 치고 이게 몇 번 쓰다듬어 주면은 지가 길 가. 그래서 막 지 혼자 놀아. 그러다 지가 같이 놀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콩으로 콕 찍고, 뭐 진짜 기분 좋으면 몇 번 핥아주고, 그럼 이렇게 쓱 들이밀어. 그럼 막 쓰다듬어 달라는 거야. 그럼 막 쓰다듬어 줘. 그럼 한참 저도 가만히 있어. 쓰다듬어 줄 때까지는 계속 있어. 뭐 10분이고. 근데 이게 끝나면 지가 길 가. 그런 아이야.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 내가 막 고집 부리다시피 막 며칠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태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걔가 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서 붙인 거지만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 계속 그 저 이름 부를 때마다 미안해, 와이프한테. 그래서 콩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한테 붙이려고 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마치 뺏은 건 아니지만 그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소중한 이름이 이제 우리 콩이도 소중하지만 이제 토끼한테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 아니라 아이한테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라 그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지. 콩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건 굉장히 고맙지만 그게 좀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어 그랬지. 근데 뭐 내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나와서 잘 자라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콩이도 잘 자라니까 행복하지. 나도 뭐 비교적 건강하고 와이프도 건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고마운 것 같아, 사실. 나는 가장 큰 축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 건강하면은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야, 진짜. 부자니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레벨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도 그랬다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할 때 이거를 가치 있게 쓰면서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돈 버는 데 집중한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아쉽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거는 건강 다음인 것 같아. 그치? 아니 뭐 건강하지 못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치? 다 알다시피 뭐 앞으로 내 인생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굉장히 부자로 살 거야 보다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렇지? 물론 그 중간은 없냐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다 알다시피 건강이 역시 최고인 것 같아. 그나가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 내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아이한테 화가 안 나거든, 거의. 화가 잠깐 날 때도 있지만 그게 그냥 잠깐, 원래 아이니까 당연히 3살짜리 아이니까. 그거 더 어렸을 때 2살짜리 아이고 4살, 5살, 10살 되겠지. 나는 말 잘 들었나?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은 말 잘 들었나? 그런 아이가 어디서 세상에 한 명도 없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아이지. 그래서 뭐 당연한 거니까 내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어른처럼 말을 딱딱 들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나도 실수한 적 있었거든. 아이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말 좀 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리 나지만 소담아 말 좀 들어라. 어? 아 왜 아빠 힘들게 하니? 하고 딱 이게 뱉고 나니까 딱 스치는 거야. 아 맞다. 얘는 어른이 아니지. 얘는 3살짜리 아이지. 근데 왜 내가 어른처럼 얘가 알아듣기를 원하나? 자기 말도 못, 자기 의사도 다 온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애한테 왜 어른 같은 생각을 기대하는 거지? 그건 나의 욕심일 뿐이잖아. 그리고 그런 욕심은 욕심이 아니라 그거는 멍청한 거지. 또 위험한 거고. 화가 하나도 안 나. 아이가 나 주먹으로 막 때리면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다가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면 화는 나지. 맞을 때. 1초? 그리고 계속 욱신욱신거리면 더 화가 나지. 근데 그거는 아프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건데 그게 아이한테 미치진 않아. 응.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야. 그치? 나는 TV에서 이게 어린아이 도와달라 뭐 이런 장애 아동분들 또는 병에 걸리신 분들 가정이 뭐 굉장히 갑자기 아주 심하게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생활을 못하는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옛날에는 그거를 꼭 후원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만 원이든 후원을 했었거든 20대 때. 근데 오히려 애를 낳고 나서는 그걸 못 봐. 아예 못 봐. 그래서 네이버 볼 때도 그런 비슷한 게 기사로 살짝 그 머리글이나 아니면 사진 일부가 보일 때 그 일부러 클릭 안 하는데 내가 손이 남자다 보니까 좀 두껍고 좀 투박하겠지. 그리고 핸드폰에 그 찍을 때 그게 좀 약간 흔들흔들 로딩되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그 찍었을 때 그로 갈 때가 오늘 아침에 살짝 그랬었는데 바로 되돌아가기 눌렀잖아. 못 봐, 못 봐. 자식 가진 사람들은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안 그럴 사람 다양하니까 안 그렇지도 하겠지만 나는 그 차라리 그걸 못 보겠어. 후원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못 보겠는 거야. 뭐 봐야 후원을 하겠지만 후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겠어. 그게 잔상이 남아 되게 트라우마처럼.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 뭐 부족한 부모지만 그냥 그걸 못 보겠는 거지. 난 내가 옛날에 이 뺨에 약간 손톱 자국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자애가 나 핥혀가지고 이렇게 싹 핥혀가지고 여기가 손톱 자국에 손톱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박찬호 보면 여기 이렇게 손 딱딱 돼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박찬호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쟤도 손톱이 이렇게 쟤도 그 어렸을 때 여자애가 그렇게 했나? 그래서 자기 놀린다고 내가 문을 뒤에 드르륵 그때 드르륵하는 나무 문이었거든. 옛날 드르륵 하고 교실문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확 긁었어. 근데 여기 피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흉이 남은 거지. 근데 내가 그때 12층 살았는데 5층 내려가는데 친구 어머니가 보더니 열렸거든? 근데 복도식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그래서 안녕 하는데 어머 너 왜 그러니? 그러더니 막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 9살 때인가 먹을 때. 아 됐다 부끄러워서 막 됐다 그랬는데 꼭 오라고 진짜 굉장히 계속 설득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연고를 발라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 장면들이. 어 이게 자기 자식 같은 거지. 그런 것들이 애가 다쳤는데 자기 아이랑 친구 이게 남자애 걔 이름도 기억나 조지연이었는데 그 아이 엄마는 그 아주머니는 내가 자식 같은 거지. 그 자주 막 놀러 가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상처 난 걸 보고 막 거기 발을 동동동 구르다시피 하면서 오라고 하셨거든. 빨리빨리 오라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나와서 아줌마한테 오라고 그 연고 발라줄 테니까. 난 지금도 기억나.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애 낳고 나서 이해를 했어. 자기 자식 같은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못 봐. 못 보겠어. 그리고 길 가다 이쁜 아이나 아이 이쁜 외모가 이쁜 아이라 그냥 아이들은 다 이쁜 거야. 나 어렸을 때 그걸 개념을 이해를 못했는데 자 웬만하면 다 이뻐. 보면 그냥 아빠 미소 하고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 원래는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도 많잖아. 나하고 이제 와이프도 어려우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늘에서 선물 주셨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 어.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진심으로. 여유만 있다면, 시간적인 돈적 여유만 있다면. 형제가 가장 큰 선물이잖아. 근데 또 그만큼 나도 또 큰 선물 받는 거고, 그 아이만으로도. 근데 참 쉽지 않네. 출산율이 안 나오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비교적 강한 편이라 더 크게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힘든 거야, 이게. 아이를 낳으면 이게 이제 조부모님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또 엄마 아빠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개인이 과도하게 그런 것들 하게 되는 게 옛날처럼 농경사회라든지 마을 단위로 또는 뭐 시족을 뭐라고 하냐 그걸 같은 성들이 모여 사는 아이씨 까먹었네. 그 같은 성들이 모여 사는 걸 뭐라 그러지? 같은 성이라서 아마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뭐지? 집성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성촌 민씨 집성촌에 사셨었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조부모 세대 조부모님들이 이제 신혼이나 이게 이제 아이 낳고 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거지 우리나라. 근데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라졌잖아. 그리고 집 앞에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만 왕복으로 2시간 내외인데다가 대우면 직장인데 서울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왕복 1시간 쓰면 될 거란 말이야 거의. 그러면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도 이제 자기 맘대로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배 타고 나가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이게 좀 지금은 개인도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 상황인 거지. 개인의 힘으로는. 국가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서포팅을 해줘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가능한데 뭐 나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지금도 유의미하게 도와주고는 있지만 더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좀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과도한 빚을 얻고 허덕이다 보면 내 몸 하나 누일 만한 멀쩡한 집 한 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뭐 안 드는 거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고. 왜 단지 은행빚이 얼만데. 그치.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가잖아. 옛날엔 낳아서 밥만 먹여주면 큰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키우는 애가 없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아이가 딱 될 테고 뭐 뒤처지겠지. 많은 교육들을 돈 들여서 시켜야 되는데 나는 사교육 같은 거는 주입식으로 하는 건 난 반대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무용이 하고 싶어요. 아빠 나는 뭐 국어 학원이 가고 싶어요. 뭐 있을 거 아니야. 태권도가 하고 싶어요. 피아노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건 최소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그 강압식으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나는 싫은데 아이한테도 그건 불행이고 부모한테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도와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다 돈이니까. 그래서 좀 이런 사회 인프라들이 다 개선이 돼야 돼. 단순히 육아만 도와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집값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고 그 사교육 같은 것들도 좀
다 같이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 수준으로. 아이들을 괴롭혀가면서 혹사시켜가면서 이걸 하고 부모가 혹사 당하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비정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암기식으로 그거 배우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데 하등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굳이 누가 설명 안 해도 다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 자주적으로 되뇌이는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더 성장 잠재력을 깎아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의 행복을 더 마이너스 나게 하고 있는 거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혹사 당하면서 오히려 우리 행복을 더 마이너스 나게 하고 있는 거지. 이 나라를 더 마이너스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광기들이.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개선이 돼야지만 애를 낳을 엄두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애를 키우는데 금전적이나 정신적이나 뭐 시간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해소가 돼야지. 많은 도움이 돼야지. 지금보다 많이 개선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엄청 큰 결심을 해야 되거든.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내 노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아닌 다음에, 여유 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선택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 당연하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단순히 뭐 한 1년에 몇십만 원 쥐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 과도한 집값으로 인해서 집대출로 인해서 안 써도 되는 비용들을 은행 빚을 갚는 게 1년에 수십만 원이 넘는다. 그 쥐어주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은행 이자로 사라진다는 거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지. 거기다 그 심리적인 부담감과 수억 원의 그 실제로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는 집이라는 재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 참. 아이는 정말 낳아보면 알지.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행복하게 날 만든 존재고 그 자체로 행복인 건데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그 아이가 그 생길 수 있는 다른 집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과 아이가 하나 있는 집도 또 하나의 또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가능성들을 이 사회가 차단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내 자신, 내 가족, 또 내 아이의 동생이 지금 세상에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사회가 원인이고. 노력하면 되지 않냐? 안 되지. 그치. 나는 수입으로만 보면 그 수도권 평균 내 나이 때 직장인이라고 보거든. 나는 내가 더 적지도 않고 약간 많은 축에 속할 거야. 약간 많은 축. 그렇다고 상급 막 이렇게 자부한다까지는 안 가지. 어. 뭐 중상상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내 나이 또래. 그냥 내 생각에. 근데 그게 그 중간층하고 나하고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 완전 중중과 내가 중상상하라고 했을 때 월급 100만 원이나 차이 나겠냐고. 그래 100만 원 차이 난다고 쳐도 그게 1년에 세금 떼고 나한테 들어온 돈이 얼마겠냐고. 1000만 원도 안 돼 차이가 안 나. 몇백만 원 차이 나거든. 그거 갖고 애를 낳는다 안 낳는다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왜? 집값이 서울에 얼만데 지금 수도권이 얼마고 지방도 요즘 많이 올라서 억억 하잖아. 1억? 아니지. 2억? 아니지. 정말 살만한 집들은. 그치. 3억 이상씩 막 하잖아. 3억이 뭐야 막. 그러니까 이게 그 몇백만 원 차이가
8, 900만 원 차이 난다고 쳐봐자 맥스. 근데 그게 10년을 내가 모아봐봐. 안 쓰고 1억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3억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 차이 나?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내가 1,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치? 다들 알지.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을 받는데 그 사이에서 뭐 몇십만 원 차이 나니 이런 실수령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차피 다 가난한 거지. 그치? 사실 뭐 이번 달에 양복 하나 산다든지 구두 하나 사면 휘청하거든. 보다 나는 흙수저라. 첫 동생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흙수저라. 진짜 흙수저라. 와이프가 한번 그랬거든. 야, 우리는 흙수저인가? 내가 그랬거든, 농담으로. 야, 우리 수저도 있었냐? 그러니까 난 수저도 없이 사실은 손으로 흙 퍼먹는 수준이라. 그래서 더 아둥바둥 인컴을 늘리려고 했고, 근데 그게 의미 없다는 거지. 늘려봤자 이게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 근데 이게 열심히 살면,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거든. 열심히 사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 대부분 다 열심히 산다는 축에 속해. 그지? 우리나라 직장인들. 근데 그렇게, 또 자영업자분들 다, 학생들 마찬가지고 다, 뭔가 자기의 일을 하는 분들 대부분 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들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큰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인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회고 그렇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 많이, 물론 뭐 문 대통령님이 뭐 그걸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게 2, 3년 안에 되겠냐고. 그치? 아, 그 스킬링이 또 아직도 우적우적 씹히네. 쓸데없이 스크롤을 그 연마제 넣고 해가지고 막 그 5년, 10년 막 그 이상 걸리겠지. 10년 지나고 좀 나아져 있을까? 뭐 스케일링도 보험 된다고 하니까 옛날보다, 옛날엔 막 5만 몇천 원에서 시작해서 막 6, 7만 원까지 하지 않았나? 근데 만 몇천 원이면 하니까 진짜, 강남에서 했는데도, 회사 근처에. 뭐 어쨌든 참, 근데 그때 되면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에이구,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칠게. 나도 이제 자야 되겠다. 11시 10분이라. 안녕.